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5, 6월 강의 요약서로만 진행을 합니다. 요약서로만. 상당히 잘 되어 있죠? 네. 잘 안 되어 있다면 제가 나가야지. 그 기본서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 요거로만 하시면 돼. 요거로만. 요거라도 남습니다. 별표 하나, 둘, 셋이 이제 셋이 더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둘, 하나 이렇게 돼 있고요. 별표 친 거 무조건 다 합니다. 다 해야 되고 그 외에도 조금 더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안 하는 부분은 뭐 여러분들도 안 하셔도 되고 학습하실 때. 단지 이제 뭐 아주 고득점을 노리실 분을 위해서 남겨놓은 것도 제가 해설 안 하지만 남겨놓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외에 있는 것을 뭐 보실 필요는 없고 혹시 이 외에 있는 것에서 혹시 잘 나오지도 않지만 나오긴 나온다. 그런 기쁜 마음으로 찍으시면 되고. 8회 걸쳐 나갑니다. 원래 그 5, 6월 그 이론 완성 강의는 원래 보통 9회에 걸쳐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월화가 8회밖에 안 나와. 8회밖에. 그래서 역시 4시간씩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바쁠 거예요. 그래도. 자, 바로 진도 들어가죠. 첫 페이지부터. 6페이지부터. 자, 우리 공법은 규제하는 법이라 행정체계를 또 간단하게 했던 것도 한번 살짝 잡아보고 행정체계를. 자, 우리 행정체계는 국가와 지자체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 그랬죠? 지방자치단체로. 국가와 관련해서는 각 부에서 국가에 관련된 일을 담당을 하고 지자체는 현재 이원화되어 있다. 광역지자체와 국가 밑에 있는 광역과 그 밑에 있는 기초지자체로. 광역지자체라면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도까지를 얘기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 세종시를 얘기하는 특별자치시도 물론 광역지자체에 들어가고요. 제주도를 얘기하는 특별자치도도 광역지자체에 들어갑니다만 자치시, 자치도 같은 경우는 크고 작은 일을 이 행정청 이 단위로 다 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서 항상 제가 이렇게 표시하고 하는 거죠. 기초지자체라면 특별시, 광역시 밑에 존재하는 것이 구, 자치구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광역시 밑에 군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광역시 밑에 있는 군은 구처럼 취급하시라 그랬고 도 밑에 있는 것이 시군이 되겠습니다. 보통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따로 대도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대도시라는 것은 인구 50만 명 이상. 이게 워낙 그전부터 했던 것이라 참 지겨워서 여러분들이 반응이 전혀 없는데 너무 지겨워서 그지? 또 하나 이거를. 자, 이거를 줄여서 부르기를 시도. 이것은 시군구 이렇게 부릅니다. 시도에서 시라면 특별시, 자치시, 광역시를 얘기합니다. 자치도는 도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 개념까지도. 각 행정청이요. 각 부, 장관, 특별시장, 자치시, 광역시, 자치도, 도지사 줄여서 시도지사 이렇게 부르는 구청장, 시장군수, 대도시장, 시장군수, 구청장 이렇게 부르는. 지겨운 거 하나 더 할까요? 자, 우리 국토의 계획 및 국토를 어떻게 계획하고 잘 이용할지를 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자, 여기서는 어떤 식의 얘기를 다루고 있느냐? 우리 국회법에서는 체계를 살짝 다시 한번 잡아보면은 크게 계획 파트와 이용 파트로 나눠져 있다. 계획과 관련해서는 3가지 계획이 나오죠.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 요 3가지 계획을 순서대로 이제 오늘 다 할 것이고, 그리고 관리계획이 끝났다 그러면은 국민을 구성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여기서 정하는 내용 5가지가 이용 파트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이용 파트.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을, 특광시군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나온 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도시군의 특성에 따라 용도 지역을 먼저 지정을 합니다. 쓰임새에 따른 용도 지역 기본적 분류. 지역을 지정하고 지역으로 불충분할 때 용도 지구를, 지역을 보충하는 용도 지구. 지역에 따른 지역을 보충하는 용도 지구. 지역 지구의 지정 변경.
지역지구와는 따로 정하는 게 용도구역제죠. 용도구역제. 용도구역제로서는 법에서는 뭐 2번, 6번 합쳐서 개도시 수입이다. 5가지 구역의 지정 변경이 나옵니다. 이것이 개발제한구역이요.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주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 다음에 지역지구 구역을 통해서 이제 도시, 군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행위 제한을 충분히 이걸로 통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개인들이 설치 못하는 사회적으로 설치를 해줘야 되는 우리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이것이 세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설치까지 끝냈어요. 그러면 도시군이 이제 발전할 때 대비한 새로 인구가 늘어났을 때 어디를 도시개발 사업을 할 것이냐, 신도시로 개발할 것이냐, 아니면 옛날에 개발이 돼 있던 곳을 재개발, 재건축 등을 하는 정비사업을 할 것이냐,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까지 세워주게 되면 미래까지 이제 다 대비한 거예요. 마지막 나오는 것이 이러한 세 가지 관련된 공적인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는 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필요하죠. 그것이 지구단위계획. 근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땅을 지정해야 되잖아. 그것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이곳에서 이제 지구단위계획 세우는 것까지. 그래서 이것이 순서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요것만 여기서 내용 있지 전혀 국회 보면 내용이 없습니다. 요거는 개발법에 가서 다루고 있고 요거는 정비법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용은 없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용과 관련해서. 용도 지역의 분류, 지역에 따른 행위 제한, 지역별로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크기랑 관련해서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가 나오는 지구. 지구의 분류와 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어떤 거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건폐율, 용적률은 여기 없죠. 건폐율, 용적률은 여기서 다루는 얘기고. 그 다음에 구역. 구역의 분류와 구역에 따른 건축 제한. 기반설 파트에 가면은 기반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의로 결정이 된 상태의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자체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개념이 나오죠.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을 어디에 지정할 수 있는지, 지정해야 되는지, 그럼 지구단위 계획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끝났다. 그러면은 관리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또 다른 내용으로서 개발행위 허가제가 등장하지. 자, 우리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여기서 난개발이라고 했어요. 난개발 관련된 개발행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미리 허가를 받아라. 개발행위 허가제. 여기서 얘기하는 개발행위라는 것이 대가 나중에 나오는 용어로서 우리 도시군계획 사업이라는 용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과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사업을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 도시군계획 사업은 공적 개발행위라고 했습니다. 공적 개발행위. 공적 개발행위이기 때문에 보다 까다로운 절차, 각각 여기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요거는 뭐냐? 사적 개발행위. 도시군계획 사업이 아닌 개발행위를 전제로 해서 요거보단 간단하게 하죠. 허가받아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개발행위 허가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관리기관은 상관없고, 이 개발행위 허가제에서는 과연 무엇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아닌지 허가 대상 여부를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허가를 일정한 경우에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일정 기간 동안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허가 제한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개발행위에 따라서 인구가 늘어나서 부족한 기반시설이 있을 때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2가지 구역이 나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개발밀도를 관리하겠다라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그 다음에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 2가지 구역이 나오는. 이쪽 용도구역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여긴 쓰임새에 따른 구역이고, 요거는 단순히 기반시설 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와 관련해서만 국한된 그런 구역이 되겠습니다. 관리 상관없죠? 요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되는 6페이지 이제 용어 들어갑니다. 용어 들어가는데, 일단 용어 들어갈 때 요거부터 또. 자,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쳐서 도시군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먼저 요 뜻이 뭐냐? 도시군 계획이 뭐냐? 도시군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지방계획 아닙니까? 국가계획은 아니잖아.
그런데 지자체가 항상 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 선진국 같은 경우는 지자체 하나, 국가 하나, 지자체 하나 훨씬 효율적이에요. 지자체가 하나라면 그 지자체 단위로 그냥 계획 수립하면 깔끔한데 둘이기 때문에 어디를 단위로 해서 수립할 것이냐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요거 할 때 너무 넓어도 넓어서 비효율적이다. 너무 좁으면 좁아서 비효율적이다. 그랬던 거. 항상 여기는 이 단위로 항상 수립하니까 별 의미가 없는데 여기서 말이죠. 여기 너무 좁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9는. 9단위 수립 안 해요. 그래서 도시군계획 9단위 수립 안 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단위로 수립하게 돼 있고 도 단위는 너무 넓어서 안 돼. 시, 군 단위로 수립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로 수립한다는 틀려요. 특광, 시군 단위로 수립합니다. 사실 인구 차이가 나서 그렇지 면적 크기만 생각하면 서로 비슷한 거예요. 이게 비슷한 크기야. 여긴 너무 넓고 너무 좁고. 그래서 이렇게 6가지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 쓸 수 없으니까 이걸 줄임말이 도시군이다. 군은 군이고 나머지가 다 도시를 얘기하죠. 다 도시를 얘기합니다. 도시군, 도시, 군, 특광, 시군. 보통 도시군이 하나의 특광, 시군에서 수립한다면 광역도시계획은 도시 앞에 광역이 붙어있는데 우리 광역이라는 것이 너를 광자 지역 역자니까 앞으로 광역이 나올 때마다 너른 지역을 얘기하니까 하나의 특광시군이 아니고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관련되는 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이 둘 이상의 특광시군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디를 딱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놔야 돼요. 지정된 곳을 광역계획권이 지정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 말 뜻은 광역계획을 수립할 권역이다. 요게 딱 지정이 되면 장차 여기를 어떻게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지 계획 수립하는 것이 광역도시계획. 참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아주 지겨워 죽겠다라는 생각이 딱 지루함이 하도 많이 했어요? 아니라고요? 신선하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말고 지루해야 돼. 이거 뭐 계속 반복해온 건데. 자 새롭다래. 자,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의 이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권시군에서 지정된 그걸 얘기하고요.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광역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시군 계획은 이따 보시면 하나의 기존에 있는 도시군 단위로 수립하면 되는데 요거는 광역이 나올 때마다 새로 이걸 따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권해 지정과 계획 수립을 반드시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여기는 그렇게 구별하는 게 없잖아. 애초에 여기는 권해 먼저 지정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군 계획이 또 별표 하나가 딱 가치가 또 돼 있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특광자치지자체도 시, 군에 대해서 수립하는 요거부터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대신에 구를 집어넣어서 시군구에 대해서 수립하는 이렇게 틀리게 낼 수가 있고 구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또 자치자치는 항상 2단이라 했고 우리 시군 대신에 도를 집어넣어서 특별시 광역시 도, 시도에 대해서 수립하는 이렇게 틀리게 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군에서도 괄호 속에 광역시의 관할구에 있는 구는 제외한다. 광역시 밑에 있는 구는 구처럼 취급하시라 그랬고 구 단위로 수립을 안 하죠. 그래서 여기 구는 제외죠. 거기서는 제외시. 도 밑에 있는 구를 얘기합니다. 이걸 포함해도 틀리는 거죠. 이런 특광시군의 관할구에서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둘로 구분이 되는 그 아래 3번의 기본계획은요. 역시 도시군에다가 기본만 해석을 하시면 되는 특광시군은 똑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어디로 도망갔나? 종합계획에 제가 밑줄을 그어놨었는데 분명히 있어요? 네, 밑줄은 없고 두 번째 줄. 아니 종합계획에 밑줄 분명히 없는데 제 책에는? 밑줄은 없어요. 그러니까 밑줄이 있었다고 원래 제 원본에는. 어디 보자. 예를 들어 7번에 6번, 7번 같은 그런 밑줄이 존재한다고요. 그런데 왜 이런 게
하다 그 아래 또 5번에 지구 단위는 일부가 또 밑줄이 돼 있네. 참 희한하게 이런 일이. 예? 인쇄 과정에서 인쇄 과정에서 달라졌나? 왜 이게 이렇지? 제가 종합계획의 밑줄을 거는 게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성격이 같잖아요. 종합계획이 차이점이거든. 광역에서는 종합계획이라고 안 그러거든요.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라고 그러고, 애초에 광역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 공간기조와 기능을 연계시킨다.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발전 방향밖에 못 정해. 그런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종합계획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제가 그려놨던 건데, 요거를 이제 또 나름대로 이렇게 딱 하시는 분이, 이건 중요하지 않은데 내가 쳐놨구나. 이렇게 해서 본인이 빼신 것 같아요. 요걸 편집하시는 분이. 자,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그래서 이제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됩니다. 자, 우리 관리계획은 별표 3개가 돼 있잖아. 그죠? 이건 이 자체로 중요하죠. 진짜 이거는 계속 해왔었고,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진짜 식상한 게 이거지. 하도 해왔으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특광시군의 개발정비 보존에서 수립하는 토지용 교통 환경 등에 대한 구체적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지겹지만 또 한 번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일정 변경. 2번과 6번의 입지규제 최소구역까지 합쳐서 구역으로 한 겁니다. 원래 구역 맞고요. 그래서 용도구역으로서 개, 도, 시, 수 6번에 입까지. 6번은 이제 올해까지만 하고 폐지된다 그랬죠. 자, 3번에 기반시설이요, 4번에 개발사업 정비사업이요, 5번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세우는 것까지. 5번에 지구단위계획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 그리고 제가 5월, 6월에 강의하는 것은 그 요약 핵심 mp3 올린다 그랬죠? 네. 제 카페? 네. 벌써 들어가 보셨나요? 가서 받았어 벌써? 부지런하고 아주 좋네. 다른 데서는 아마 9회로 보통 합니다. 9회로. 그러니까 9회에 걸쳐서 올라갈 거예요. 9회에 걸쳐서. 여러분들 오늘 하는 그 1회가 이제 다른 데 1회보다는 조금 더 양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8회로 맞춰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워낙 제가 다른 학원에서 들으시는 분들보다 좀 똑똑하다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라올 수 있어요. 월화가 8회가 나오더라고, 월화가. 그래서 화요일 날은 정로인데, 정로가 좀 잘 따라올지 약간 걱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충분히 따라와요. 자, 하여튼 그거 잘 활용하셔갖고, 그 이론 mp3 올라가는 거 같고,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 그걸로 들으시면 돼요. 그게 이론 완성이니까. 잘 들으세요, 그거. 자꾸 복습하지 않으면 내 거 안 돼, 절대. 아무리 지금 알면 뭐합니까? 한 일주일만 지나도 까먹죠? 일주일도 안 가요? 몰라. 자꾸 반복해, 하여튼. 자꾸 반복해. 참. 자, 지구단위계.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를 개발하겠다.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래서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특광시군이거든요. 특광시군의 전부를 개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광명시 전부를 대상으로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광명시 일부, 특광시군의 일부를 작게 개발할 수 있다. 일부에 대해서 개발. 토지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걸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해서 수립하는 관리계획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6번의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것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한 계획이니까 그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계획을 얘기합니다. 별 얘기 없어요. 7번은 별 얘기가 있죠. 기반시설은 종류를 구별하시는. 근데 이 종류 구별하는 것도 제가 6번, 7번의 밑줄을 쫙 거는 게 다른 것들은 외우지 않아도 충분히 구별할 수 있어요. 그냥 보시면 돼. 왜? 비슷한 것들끼리 모아놨으니까. 그럼 1번의 교통시설이다 하면 기반시설 중에서도 특히 교통에 관련된 시설을 모아놨으니까 아니 보세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자동차, 건설기계, 검사시설. 자동차, 교통에 관련된 거 다 모아놓은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서로
구별이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2번에 공간시설이다 그러면 공간을 이루는 시설이잖아. 공간을 이루는 넓은 광장. 거기 뭐 건물이 있습니까? 그냥 넓은 광장만 있을 뿐이지. 공원도 생각해봐야 다 비슷해. 녹지 공간, 유원지, 공공공지. 공지가 빈 땅인데 건물 안 짓고 빈 땅인데 공공 목적으로 비워놓은 땅. 공공공지거든요. 다 공간을 이루는 시설이에요. 구별하는 문제를 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교통시설로서 뭐 도로, 철도, 항만공항 4개 집어넣고 광장 하나 집어넣고 찾아라 뭐 이런 식이니까 쉽게 구별이 된단 말이죠. 또 교통에 관련된 것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큰 공간을 이루는 구성도 아니면서 유통 공급에 완전히 다르잖아. 유통 공급에 관련된 거 쭉 공급시키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유통 업무 설비 당연히 들어가고요. 물을 공급하는 수도, 전기를 공급하는 가스를 공급하는 열을 공급하는 각각의 공급 설비, 전파를 공급하는 방송, 통신 시설, 공동구 좀 이따 다시 나오지만 공동구에 들어갈 것들이 다 수도, 전기, 가스 등이 들어가거든요. 시장 물건을 공급하는, 기름을 공급하는 소유 설비까지 다 유통 공급이잖아. 또 4번은 공공문화체육시설이라고 해서 공공 목적의 어떤 그 건물 큰 거, 공공 목적의 건물 큰 거, 그런 건물 이루면 교통도 아니잖아요. 공간도 아니지. 공간은 건물 없는 걸 얘기하니까 공급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 같은 거, 아니면 공공청사, 광명시 청사, 여기 뭐 경찰청, 예?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맨 끝에 청소년 수련시설까지 공공 목적의 어떤 그 건물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게 공공문화체육시설이에요. 방제는 또 방제 나름대로 특성이 강하잖아. 재해를 막기 위한 기반시설, 방제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이게 무슨, 뭐를 막기 위한 시설이에요? 하천, 유수지, 저수지가? 물난리? 장마? 그러니까 방자. 다른 건 다 또 방자 붙어 있으니까 헷갈릴 것도 없어요. 하천, 유수지, 저수지는 평상시에 하천이 잘 정비가 돼 있고 유수지, 저수지가 정비가 돼 있어야 곧 다가올 장마철에도 이제 물의 범람을 막을 수 있는, 그 재해를 막을 수 있는, 방화, 화재를 막는, 방풍, 바람 피해를 막는, 방수, 사방, 모래 피해를 막는, 모래사자, 방조, 조류 피해를 막는 다 방자 들어가 있잖아, 나머지는. 자, 6번, 7번은 좀 주의하시라고 했는데 6번은 보건위생시설이다. 그럼 보건위생이면 건강을 보호하고 위생을 따지는 시설이니까 뭐 당연히 뭐 산 사람 건강을 위한 시설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장사시설, 도축장이 나오니까 안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따라 안 해놓으면. 종합의료시설이 여기 들어가는 건 뭐 당연할 겁니다. 근데 장사시설, 도축장, 죽음에 관련된 시설이 들어가니까 제가 죽음에 관련된 시설일수록 위생을 잘 철저히 신경을 써야 전염병 전염병을 예방할 수가 있고 산 사람 건강에 도움이 되는 뭐 도축장, 장사시설. 여러분 장사시설이면 주로 어떤 거를 얘기해요? 이걸 뭐 풀었을 수도 있잖아. 지금 뭐 새로 장사시설로 돼 있지만 우리 장사에 관련된 거 다죠? 네. 어떤 거? 사람 사망하면 장례식장 또 낙골당. 일단 뭐 묻는다라면 묘지, 화장한다라면 화장시설. 화장을 한다면 뭐 자연장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수목장 할 수도 있고 자연장지. 아니면 뭐 봉안시설, 납골시설, 그죠? 뭐 그런 것들이 다 장사시설입니다. 지금 관련된 시설들. 도축장. 이 도축장의 대상이 소, 돼지 이런 것들이지 개는 안 들어가요. 이 시험이랑 관련 없는 얘기인데 얼마 전에 그 TV를 보다 보니까 이게 안 들어갑니다. 이게 안 들어가는 게 애견 하는 사람들 반대 때문에 그러잖아. 애견협회에서 무슨 개를 잡아먹느냐. 도축한다면 그래도 일단 식품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개들은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어요. 아이러니시. 그래서 그 풀어보니까 그 개 농장 이런 데서도 개가 좀 품질 떨어지고 막 병 걸리거나 이렇게 치료 안 되고 떨어지면은 안 팔려고 하니까 그래서 죽인대요. 죽이는데 완전히 비위생적으로 뭐 거기 보니까 막 흙이 아니야. 그게 썩은 것들이 이제 다 흙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뼈 쫙 나오고 하는데 아주 비위생적으로. 그래서 거기를 이제 공무원을 대동하고 와서 그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거 농장주 이거 이렇게 하는데 처벌할 수 없냐 그러니까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거지. 만약에 도축장에 개가 거기 들어가 있다면 그걸로 처벌이 가능하고 단속이 가능하대요.
근데 그게 안 들어가 있으니까 도축장되면 굉장히 위생적으로 한다니까. 안락사도 시키고.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뭐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거지. 처벌할 방법이 없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 그렇게 빼놨는데 그 개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쪽 개들 입장에서는. 예. 하여튼 아이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거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원래 구에. 팔에 걸쳐. 이거 잘못 얘기했어. 자 환경기초. 이게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한 기초시설이에요. 그래서 하수도랑 맨 끝에 나오는 폐차장을 특히 주의하시라고 했습니다. 하수도에서 하자 빼면 수도인데 수도는 물을 공급하는 유통 공급에 들어가는데 거기랑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지. 하수물을 누구에게 공급해 주느냐? 이거는 오염, 토양 오염과 관련해서 환경기초다. 폐기물 처리 재활용 당연히 들어가고요.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도 새로 들어간 것에 속하지요. 이게 우리나라도 자꾸 물 부족 국가 자꾸 심하게 되니까 빗물을 이용하자. 잘 저장해 놓다가 이용하는. 그럼 빗물 이용하는 것만큼 일반 물이 절약이 되고 여러분들이 쓰는 수돗물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 만드는데 그거를 덜 만들수록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수리염, 수질염 방지, 폐차장. 폐차장은 차에 관련된 것들이 다 교통시설로 분류가 된다고 했는데 무슨 폐차장에 있는 폐차 가지고서 뭐 교통 이용할 것이냐. 교통시설이 아니고 폐유 등 폐차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 나오니까 환경 기초들에 들어간다라고 했던 거. 그 다음에 8번의 도심계획설이 여기 나왔던 거. 우리 도심계획설이라고 하면 이렇게 기반시설 중에 그 앞에 도심계획이라는 말이 붙어 있고 원래 도심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둘을 얘기합니다만 뒤에 것이 구체적 기반시설과 관련되어 있고 기반시설은 관리계획 내용이니까 기반시설 중에서 원래는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던 거. 이게 또 기반시설이 관리계획 관련돼 있다. 이렇게 해서 또 이걸 탁 했더니만 어떤 분이 쉬는 시간에 문제지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기본계획 내용에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어떤 정책 방향이 기본계획 내용에 들어간다라는 지문 갖고 아니 기반시설인데 왜 여기 들어가냐고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그냥 지금 여기서는 구체적 계획이잖아. 구체적.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방향을 정할 뿐이고 관리계획으로 수립할 것에 대한 방향을 정한다니까 여기서. 그런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정책 방향이라면 기본계획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래. 여기서 방향을 정해놓으면 여기서 계획 세우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이 내용까지 할 수는 없어요. 여기 기반시설은 구체적 설치에 대한 계획을 얘기하지. 거기에 대한 방향은 당연히 기본계획에서 정할 수 있죠.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여기 도심계획 시설이라는 것이 기반시설 중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상태 시설을 얘기해. 결정이 끝난 상태 시설을. 그리고 9번에 광역시설이다 그러면 시설 앞에 광역이 붙어 있으니까 특히 둘 이상의 특광시설에 관련되는 기반시설을 따로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방금 1번에 둘 이상의 특광시군의 관역에 걸쳐있는 시설로서 도로, 철도 등이 대표적이지. 예를 들어 광명과 서울 사이에 도로가 건설이 돼 있다. 이거는 개념상 걸쳐 있어야만 광역시설이 되는 거예요. 광명에만 다닐 수 있다라면 서울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데 걸쳐 있지 않으면 안 되지 이거는. 근데 그 아래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이건 걸쳐 있지 않고 어느 한 곳에 있지만 공동 이용하는 관계에 있어도 광역이랑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항만공항이 대표적이에요. 인천항 같은 거. 인천시에만 있지 인천시랑 경기도에 걸쳐 있지 않습니까? 걸쳐 있지 않아요. 하는데 인천시에만 이용하는 거 아니잖아. 다른 데 다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만공항. 공동 이용 시설로서. 공동구. 자, 우리 공동구가 공동으로 수용하는 국어. 구자가 국어라고 했죠? 지하에 도로를 따라 주로 지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 지하 공간이 국어할 때 이게 또랑 구자 국어를 얘기하는데 지상에 미관을 해치는 것들을 안에다 싹 집어넣겠다는 전기선, 전화선, 인터넷선, 지점을 다 안에다 집어넣게 되면 지상은 깨끗해지는
각종 지하 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한 부거다. 공동부. 그래서 여기 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아까 유통공급에 관련된 세력이 많기 때문에 이게 유통공급셀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전기,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설비나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교제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얘기해요. 지하에. 공동으로 수용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그 다음에 도중계획 시설 사업이 아까 도중계획 시설에다 사업자를 그대로 붙였으니까 도중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도중계획 사업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별표 2개 돼 있잖아요. 아까 요거 도시군 계획 사업이면은 역시 구체적 사업과 관련돼 있으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줄여서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우리 관리 계획 내용 중에서 사업에 관련된 거 다 찾은 게 요 세 가지입니다. 지역지구구역은 행위 제한만 정해놨을 뿐이지 어떤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거 없고요. 요것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풀어주게 행위 제한만 풀어줘 놨을 뿐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것이 바로 도중계획 사업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것을 여기서 통제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도중계획 사업이라는 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세 가지 도중계획 시설 사업과 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정비법에 의한 정비 사업, 공적 개발행위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사업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공공시설이 나오는데 도로, 공원, 철도, 수도 등 다음에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해서 공공용 시설을 얘기해요. 웬만한 기반설은 다 공공 성격이 대부분 있어요. 대부분. 근데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이 개념에 따라 나오는 건데 도로, 철도, 공원 다 누가 설치든지 1번에 항만광 등 이것도 뭐 이걸 보는 게 아니고 구별한다 그러면 반가로 2번에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저수지, 장사시설 이걸 좀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과 달리 2번은 행정청이 설치하는 걸 전제로 해서 공공시설이 된다는 얘기니까 비행정청이 만약에 설치한다라고 하면 공공시설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웬만한 큰 것은 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누가 설치든 상관없이 그걸 기억하는 게 아니고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좀 작은 시설로서 그것도 주로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들이 많이 그 투자를 해서 영업을 하는 그런 기반서를 생각하시면 돼요. 철도, 뭐 도로 이런 거에서도 도로도 뭐 예외적으로 있지만 개인적으로 그래서 순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해서 영업하는 그런 간단한 건 아니고요. 대표적인 게 여기 주차장과 장사시설을 생각하시면 돼. 저수지라는 것도 작은 저수지도 뭐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건 잘 와닿지 않을 거고 특히 주차장이나 장사시설 같은 거. 예를 들어 주차장이다 그러면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것을 공영주차장이라고 하죠? 네. 그거는 공공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지자체가 설치하니까. 근데 수많은 개인이 영업용 주차장 설치해서 영업하는 거 있잖아. 조그만 것들, 그죠? 조그만 것들. 그거는 기반세례는 들어가지만 공공은 아니라는 거지. 그거는 공공세례에 들어가면 더 많은 혜택을 받아요.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장사시설. 요새 화장장 부족하니까 뭐 봉안시설, 특히 봉안시설 같은 거 부족해서 설치 많이 합니다. 얘들이 투자해서. 그렇게 큰 건 아니고. 응? 행정청이 설치할 때만 공공시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치한다? 공공시설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 정도를 좀 주의하시면 돼요. 구별하는 거. 자, 우리 국가계획이다 그러면은 국가 차원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중앙행정기관 각부 장관이 법률에서 수립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수립하더라도 국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해서 수립하는 계획 중에 기본계획으로 정할 사항 또는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계획으로 정할 내용이든 관리계획으로 정할 내용이라면 도시군계획 즉 지방계획의 내용인데 여기에 속한다 하더라도 뭐 국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거를 국가계획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것도 역시 인천공항 같은 게 공항 기반설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 관리계획 한 내용에 속해요. 그러나 인천시 차원에서 한 게 아니잖아. 국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국가계획으로 설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국가계획. 그 다음에 15, 16, 17번이 나옵니다. 요 얘기. 자, 우리 이것은
인구가 늘어나서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만 나오는 얘기로서 개발 밀도가 너무 심해서 관리 들어가는, 개발 밀도가 너무 심해서 관리 들어가겠다. 기반시설 설치하려고 보니까 예를 들어 도로가 부족해서 도로 설치하려고 보니까 너무 개발이 많이 돼 있어요. 양쪽에 뭐 건물 쭉쭉 들어서 있어갖고 도로를 넓히려고 봐도 철거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상 설치가 곤란한, 이 말이 꼭 나와야 되잖아, 그죠? 설치가 안 되는 곳이에요. 설치가 안 될 정도로 개발 밀도가 심해서 기반 설치는 안 되고 인구는 많고 앞으로도 밀도를 앞으로는 관리해야 되겠다. 새로 짓는 것, 앞으로 짓는 것부터라도 건필과 용적률을 강화. 이걸 건필주를 완화하겠다 그러면 그만큼 인구가 더 늘어나니까 큰일 나죠. 기반시설 설치는 안 되고 앞으로도 인구 줄여야 되겠다. 건필주를 강화하는, 이게 개발도 관리구역이겠습니다. 설치가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는 땅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거는 기반 설치는 가능한데 기반시설을 부족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에게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는 땅이라 개발밀도 관리구역 아닌 걸 전제로 해서, 보통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없으면은 기반시설은 행정청이 세금으로 설치해 주는 거예요. 행정청이. 근데 이게 지정이 되면은 행정청이 설치를 하되 민간이 일정 부분을 민간에게 부담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민간이 부담시켜. 누가 부담을 하나요? 여기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내야 될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 신증축행위를 하는 사람. 수많은 개발행위 중에서 직접 인구 늘어나게 만든 사람. 성질 변경한다고 그것만으로 무슨 인구가 늘어납니까? 토속 채취, 토지 분할 그것만으로 인구가 안 늘어나요. 건축물을 건축해야 인구가 늘어나는데 건축물 건축 중에서도 신축, 중축돼야지만 새로운 인구가 증가 생기죠. 개축, 재축도 종전 범위 내라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15번의 개발도 관리구역이면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설치가 안 되는,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 관리율을 강화하여, 이걸 완화 그럼 틀리지. 강화에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16번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은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 지역으로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아닌 것 중에서, 그래서 이 15번의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16번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첩하여 지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개념상. 예? 개발도 관리구역 아닌 곳 대상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중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 요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설치 비용이 나오잖아. 설치 비용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하는 비용을 얘기하는데, 건축의 신증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잖아. 신축, 중축, 요게 원인 제공자가 되겠습니다. 요것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 징수하는 금액 자체를 설치 비용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신증축행위를 할 자가 낼 것이다. 자, 여러분 아까 배웠던 국가계획과 요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다르다. 뭐가 우선합니까? 아이고 깜짝 놀랐네. 누가 광역이라고 아주 깜짝 놀랄 얘기를 해. 국가계획이 우선하지. 국가계획이. 국가를 뭘로 보시고 그래. 국가계획. 자, 그러면 아마 요거랑 착각하신 것 같은데, 광역이랑 기본계획 내용이 다르다. 뭐가 우선해요? 광역이 우선하지. 특수계획이라. 자, 이번에 1번.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은 둘 다 지방계획이잖아요. 이 지방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게 되며, 국가계획에 맞아야 되며, 광역이나 도시군 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르다.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한다는 겁니다. 그 아래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르다.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는 것이. 이걸 기본계획 내용이 우선한다면 틀리는. 자, 됐습니다. 됐고. 자, 이제 세 가지 계획의 본격적인 절차를 하기 전에 이 두 계획 성격, 설자 구별을 해보시면, 광역이나 도시군 계획은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장기 발전 방향? 장기적, 추상적. 여기는 구체적이죠, 관리계획은. 국민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행정청만 구속해요.
광역에서 방향을 정해놓으면 기본계획 수립하는 사람이 여기에 맞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하는 사람이 구속돼요. 이 계획 내용에. 기본계획은 행정청이 수립하잖아. 기본계획에서 방향 정해놨어요. 이 방향에 따라야 될 사람은 관리계획 수립하는 행정청이지 일반 국민이 이 계획 세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은 국민을 구속하지 않고 계획은 국민을 구속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용도지역 지구 등을 지정해놨다면 여기에 땅 가진 사람들은 이 지역 지구에 따른 행위자를 그대로 받게 돼 있어. 국민을 구속하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항상 국민이 싸우려면 처분성이 있어야 돼. 국민을 구속하는 것을 국민에 대한 처분이라고 합니다. 처분성이 있어야 여기에 대해서 다툴 수가 있거든요. 행정쟁송, 행정청에 제기하는 심판이 됐든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 됐든 행정심판이나 소송, 쟁송 등을 국민이 제기하려면 처분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둘은 국민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행정쟁송을 국민이 제기할 수는 없다. 이거는 국민을 구속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시험에 요새는 잘 안 나오더라. 성격이라 자꾸 그전에는 좀 했지만 이게 그전에 옛날에는 좀 가끔 나왔었는데 성격 가볍게 보세요. 1번의 광역도시계획은 장기적, 추상적, 방향을 정하는 추상적 계획으로 행정청만을 구속하며 국민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적 계획이다. 따라서 국민에 대한 처분성이 없어서 행정쟁송, 즉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렇습니다. 그 아래 참고 보시면은 기본계획 성격은 광역과 같다. 기본계획을 물어봐도 똑같이 답하시면 돼요. 광역처럼. 같은 성격이니까. 그러나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체적 계획이잖아. 그리고 국민을 구속하는 구속적 계획이므로 국민은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세 가지 계획도 참 간단하게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해놨지만 다 할 얘기는 다 해놨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줄여지면서도 할 얘기는 다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광역권은 지정 들어갑니다, 이제. 요거 들어가는데, 이제 세 가지 계획 수립 절차를 순서대로 해야 되고, 요거 한 다음에 이제 용도 지역하고 해야 되죠. 자, 항상 광역도시 수립 절차다 그러면은 광역계획권이 먼저 지정이 돼야 되는 걸 생각을 하셔야만 되고,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어야 이곳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광역도시계획이 들어서기 때문에 권해 지정과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항상 구별해 보셔야 되고, 광역도시계획이다 그러면 요거 이제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요 뼈대 정도 살짝 잡아두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죠? 요거는 크게 수립하는 절차와 일종의 결재받는 승인받는 절차, 수립과 승인 절차로 나눠진다 그랬고, 수립하기 전에 어떤 걸 거치느냐? 기초조사. 어디서나 기초조사는 먼저 나오죠. 이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측량해야 알아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수립할 수 있으니까 수립하기 전에 당연히 먼저 나오는 게 기초조사가 될 것이고, 근데 지금 하는 원리가 다른 법에 의한 계획이랑 다 원리는 다 비슷해요. 여기서 주로 이제 하니까 하는 건데, 기초조사.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민주국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수립하는 거. 어디서 아주 조그만 일 아니고서는 여러분들 주택 하나 짓겠다. 개별적인 허가. 그런 거 할 때는 주민의 의견 필요 없죠. 근데 웬만한 큰일이면 주민의 의견은 다 들어야 돼. 다 들어야 돼. 계획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원리가 다 비슷해요.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직접 듣는 것도 있고 간접적으로 듣는 거 있고, 공청회를 통해서 공청회 공개적으로 들을 청자, 공청회를 통해서, 공청회라는 것이 주민 외에 전문가 의견까지 듣는 것을 공청회라고 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직접 듣기도 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원래 간접 민주주의 국가니까 이게 더 기본이지. 이게 지방의회가 원래 지방민의 의사를 대변해서 행정청을 견제하기 위한 규정이 지방의회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일 대변하는 게 지방의회예요. 그런데 이제 직접 얘기할 사람이 있으면은 직접 듣는 절차도 필요한데, 방향 정하는 것은 이제 공청회 전문가까지 의견 듣느라고 공청회라고 하지. 이 얘기는 뭐 공청회가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주민 의견을 직접 듣고 지방 의견 듣는 건 다 어디서나 비슷한 절차를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수립을 했더라면 승인권자에게 서류 보내면 승인권자가 승인권 행사하기 전에 협의 심의를 거치는 거.
이것도 협의심의도 어디서나 약간 큰일이면 어디서나 나오는 절차예요. 협의라는 게 없으면 큰일 나, 없으면 큰일 나. 이쪽 행정기관이 다른 법의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된다. 법마다 있어, 법마다 다. 자, 어떤 일을 할 때 하나의 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관련되는 수많은 법이 있단 말이야. 예? 건물 하나 지을 때도 건물 하나에 대해서 건축허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 국가부산 개발이 허가도 있지. 그것뿐만 아니고 부분에 대해서 전기가 들어간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절차, 뭐 가스 마찬가지죠. 그쪽에 대한 법률이 있고 하수도에 대한 법률도 있고 뭐 정화조 그런 것도 거기다 특별법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쪽 법의 인허가 절차를 다 거쳐야 되거든요. 원래는 법마다 다 거쳐야 돼. 그러면 이 법에 의한 절차 거치고 이거 거치고 이 거치다가 다 시간 간단 말이야. 한꺼번에 처리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게 협의 절차예요. 이쪽에 행정기관이 권한을 행사할 때 혹시 이 일과 관련된 다른 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가 있다면 관련되는 인허가권자와 관련되는 인허가권자 그쪽 행정기관과 미리 협의를 해서 승인을 내주게 되면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협의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인허가 다 받은 것으로 본다 해서 처리하거든요. 그래 한꺼번에 처리가 되지. 지금 여기서 국회법이나 좀 다른 법에도 이건 당연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종종 가끔씩 이제 우리 그 문제 나올 때 가끔씩 이제 들려지는 중에 하나로서 어느 법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이 법에 한 요 절차를 뭐를 받게 되면 우리가 생전 보지도 못한 뭐 이상한 법이 나오면서 이 절차를 거치게 되면 이상한 법에 의한 어떤 절차 받은 것으로 본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 관련된 거 이거를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예. 관련 인허가 그게 의제 규정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각각의 법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한 사람은 같이 제출을 하고 거기다 관련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하고 내준다라면은 여기에 관련된 인허가는 다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야 빨리 일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협의는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힘이 요거는 각 그 행정기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그 위원회의 심의를 얘기하잖아.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그래서 법마다 위원회는 다 달라요. 국회법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개발법에서 정비법에서 다 건축위원회, 주택우선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예를 들어 그 위원회 심의를 받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던 순서는 협의 후 심의가 돼야지. 같은 관련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해서 행정청끼리 단일안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또 다른 기관인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게 순서가 맞지. 만약에 그게 바뀐다면 계속 이것도 쳇바퀴들도 돌아야 돼. 이 사람이 자기 일과 관련해서만 심의를 받고 다른 사람과 또 협의해서 다시 또 심의를 받고 다른 사람과 협의해서 또 심의 받고 행정기관 장들끼리 협의한 다음에 도시위원회 심의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협의 심의 비슷한 절차란 말이에요. 다 있어 이런 거. 작은 일 아니고서는. 그래서 협의 심의를 통해서 승인을 했다. 그러면 결제했으니까 승인을 요청한 수리권자 개서를 보내면 수리권자가 완성됐으니까 공고 널리 알려주고 와서 보여줄 사람 열람시켜달라 하면 이제 열람시켜주고 보여주고 공고 열람 절차는 뒤에 나올 수밖에 없는 제도지. 자 때가 됐으니까 일단 쉬시고 때가 됐으니까 쉬고